네, 이번 시간은 이유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슈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어공주 같은 느낌이 아, 네. 드시네요. 네. 뭔가 아쿠아 색상으로 네. 딱 이렇게 또 차려입고 오셨는데 네. 어제 대표님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네. 제가 좀 시원하게 좀 와, 입고 또 이런 나왔습니다. 센스를. 그 네. 저기 주식시장에서는요. 좀 파란 옷은 좀 옛날에 꺼리는 편이긴 하죠.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네. 파란색 볼펜도 안 썼어요. 아, 네, 파란색 볼펜도 안 맞아요. 썼고 제가 옛날에 강연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전 팬티도 빨간색만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 얘기하면서 팬티 색깔만 살짝 보여드리면 오, 강연회 와, 때 정말요?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 선호 현상은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네. 어디 가서 빨간색만 보면 네. 네, 흥분이 막 돼요. 그 빨간색만 양봉이 보면. 생각나면서. 그 제가 소띠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소띠시구나. 소띠가 빨간색이 잘 흥분하잖아요. 아, 투. 맞네요. 정리는 투. 투사. 그거 맞아요. 아시죠? 어, 이분 처음부터 계속 터주시는 거네. 그럼 저 혹시 저 보고 뭐 화나시거나 그러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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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해집니다. 네. 네. 아, 차분하게. 오히려 차분해지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슈를 잘 전해주시면 네, 그럼 되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첫 네. 번째 이슈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나 지하철 출구 앞에서 또 환하게 웃으면서 직접 얼굴 도장을 찍던 대선 주자의 홍보 풍경도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로 탈바꿈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추이를 확인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실제 구독자 수와 지지율이 또 비슷하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영하는 채널이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웬만한 유명 크리에이터 못지않게 구독자 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코렌을 포함해서 카스, 서린바이오 등이 또 이재명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또 올린 바 있죠. 네. 하지만 또 대권 관련주는 등락폭이 심하다는 게 또 최대 리스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님?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저는 사실 대선 관련주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게 예전에 아마 그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대선 관련주들이 항상 요동을 쳤기 때문에 해마다 대선해가 되면 대선 관련주의 초미의 관심사가 쏠린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반기문 유엔 총장 그분 관련주들이 정말 그때 극심하게 뜰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반기문 유엔 총장님께서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하한가 점하라고 얘기하죠. 점하를 맞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많은 그 분들이. 이후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네. 대선주는 약간 도박이다.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진짜 회사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악수했다? 예, 올라가고. 파평연시다? 올라가고. 그죠? 맞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 파평연시에요? 대표회사가 파평연시래? 이러면서 올라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주식시장에서 진짜 이 합리성과 이성을 찾아가는 주식시장에서 이게 할 짓이냐고. 어쩌라고요. 이러니까 이제 계속 그 대선 주자, 그래서 이건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종목이, 나는 이게 진짜 모멘텀 보고 들어갔는데, 대선과 엮였어요. 그러니까요. 대선 관련주 맞아요, 엮였어요. 맞아. 그러면 뭐 꼭 서울을 경부선만 타고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이쪽 뭐 맞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네. 길은 그러니까, 달라도. 길이 달라져도 목적지는 그러면 뭐 네. 그래 응원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굳이 이거 대선 관련주를 찾아가 실적도 없는 회사를 들어간다.
차라리 대선 관련주 중에 더블 모멘텀, 즉 네. 실적도 좋아지고 대선 관련주들 엮인 것들을 찾으면 네. 그나마 조금 리스크는 줄면서 하이 리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돼요. 지금 코렌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렌이 지금 저는 사실 코렌이 앞으로 성장성으로 봐서 이게 그 초소형 카메라 네. 있잖아요. 이 성장성 우리가 경량화 방막화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성장으로 유튜브를 찍었는데 갑자기 대선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게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나도. 대표님도 어, 모르셨던 와, 거잖아요. 난 몰랐어요. 네, 전혀. 맞아요. 언급하지 전혀 않으셨는데. 몰랐어요. 언급한 적도 없고. 맞아요. 정태주를 꼽은 게 아닌데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버린 거죠. 실제로 네. 그 민정문가님이 또 추천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 나는 금요일에. 이게 제가 소띠니까 자꾸 소 얘기가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겨. 그러네요. 지금. 이런 정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요, 이 대선 관련주라는 게 막 도박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흐름들이 있는 것도 뭐 하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코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 대표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셨었고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모멘텀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저희와 함께하는 민경철 전문가가 역시 이제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굿모닝 나우경제 TV 계속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종목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국내 IPO 계획을 본격화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가 또 무섭게 상승을 하면서 투자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시 상장이 정해진 바 없다는 뭐 정정 기사가 있기도 했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대형 IPO를 뒤이을 후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공모주 시장이 또 예전 같진 않습니다. IPO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몰이를 한 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SK 아이테크놀로지 폭락으로 또 공모 시장이 숙연해진 모습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가 조만간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조치가 시행될 거라는 건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이 하지만 또 카카오 월드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반대 행보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따상을 노리다가 SKIT에서 그러니까요. 뜨끔하신 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맞아요. 이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무래도 다음에서는 조금 조심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콩, 마카오 예,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없어요. 마카오 여행 전 가보신 마카오는 못 가봤습니다. 대표님 갔다 오셨어요? 이분들은 참 근데- 건전하게 사시는 분들. 홍콩과 마카오를 아직. 즐겨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홍콩인 같이 생겼잖아요. 네. 하라. 그죠? 잘 어울리시긴 해요. 홍콩인 머리 같이. 바르고. 가면 엄청 대접받으실 것 같아요. 현지인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막 길을 갔다가 중국어로 내한테 물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래서 이제 가면 거기서 하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다수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배팅이 네. 그 도박장에서의 배팅이 이게 약간 성향이 다르대요. 그래요? 네. 한국인들은 첫 배팅을 딱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배팅부터 점점 이게 금액이 줄어든다.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 약간 대륙성 기질 있잖아요. 얘들은 첫 번째 배팅회가 이러면 거기에 두 배를 배팅회가 두 번째 배팅. 더 배포 있게 거기 더 크게 배팅한다. 묻고 더블로 간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걔들이 망하게 더 쉬워요. 맞죠. 한국인은 소소하게 망하는 거예요. 네. 걔들은 막 크게 망한다. 나중에 거의 올인하면. 그러니까 도박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걔들은 크게 망한다, 우리는 작게 망한다. 소소하게. 네, 그렇죠. 그 차이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성향이 가만 보면 정시에도 비슷하게 나는 보이더라고요. 한번 이게 크게 뜨거운 경험 있잖아요. 그 다음 배팅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실 걱정이 좀 되는 건
이 앞이 크게 그렇죠. 좀 무너져서. SKIT가 차라리 뒤였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앞이었으면 얘는 진짜 좋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딱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금 위축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카카오 모빌리티는 또 다른 또 그게 있죠. 그러니까 SKIT하고는 또 다른 차별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몰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몰릴 수 있는데 중복 공모 청약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시장 내버려둬야 돼요. 굳이 자꾸 제약하려고 자꾸 뭔가를 제약하려고 들면 안 돼요. 이러면 흘러가는 MSCI 못 가요. 대로. 왜 공매도도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MSCI를 가려면 네. 자유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걸 원해요. 코인도 지금 바람이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코인이 옛날에 락업 기능이 있었어요. 락업. 그러니까 락업이요? 락업이라는 건 뭐냐면 락업. 못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이전 못하게 하고 그걸 묶어두는 락업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락업 기능이 있으면 그래서 상장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제를 두는 순간 그거는 어떤 규제가 어떤 시장의 자율 경쟁 논리를 막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복 청약 금지 이런 것도 자율 시장 경쟁 논리를 막는 거예요. 네. 시장은 내버려둬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막아서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 큰 손해를 보면 그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이상한 얘기 어제 테슬라 때문에 막 알죠? 비트코인 막 맞아요. 테슬라가 정말 나는 앨런 머스크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는 곧 비트코인을 팔 것이다 하면 폭락폭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예. 계속 진짜 말 한마디. 속보로 전해지고 예. 전해지고 하더라고요. 트윗으로 막 어떠한 비트코인도 팔지 않아. sell any 비트코인 이래가 그렇게 막 또 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비트코인 이 사람이 진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몽둥이를 준비하고 싶은 이러면서 그죠? 또 이렇게 정도를 걸어가시는 우리 내 대표님께서 보실 때에는 진짜 그런 면모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을 우롱하는 그런 그렇죠. 우롱하는 태도니까요. 듯한 느낌을. 그래서 이제 이런 어찌됐든 이런 건 시장 논리에 맡겨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시장 논리에 맡겨두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시장 논리에서 풀어져 나가는 부분이에요. 망해도 어찌됐든 시장 논리예요. 따상이 안 나와도 시장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건 어찌됐든 시장의 논리예요. 거기에 맡겨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빌리티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카카오가 주는 그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카카오 주식들이 대다수 보면 상장 첫날 네.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카카오 자회사들이 상장 첫날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장 첫날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공모 청약을 못 받으셨으면 포기하셔야 돼요. 공모를 해보시고 네. 청약이 실패하셨다 그럼 포기하셔야 돼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상장 첫날 따라 들어가는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왜? 상장 첫날이라는 건 처음 꽃단장하고 오늘 신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 처음 꽃단장하고 선을 보이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역시 좀 그 신부가 하객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들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 신부가 야, 화장빨이야 이런 평판을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성냥빨이래 이런 평판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개가 돼 봐야 아는 야, 거죠. 신부가 진짜 내면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인데 이것도 시장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내가 판단하는 행위가 뭐냐? 따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기대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금물 안 돼. 딱 그죠? 그걸로 네. 끝내야 돼. 아시겠죠? 공모를 해보세요. 공모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같이 뛰어 들어가신 거 좋습니다. 오케이, that's good. 근데 여기서 실패했어요. 안타까움. 야, 공무원을 왜 이렇게 실패? 막 왜 사람이 뭘 놓치다 보면 막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첫날 막 내동매매 하는 거. 이거는 근무를 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침착함이 차분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결국에 시장의 흐름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이 또 양호하고 또 건전한 그런 주식 시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역시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공모 청약에 대한 기대감. 이 공모 청약에 성공한다면 그걸로서 다행이지만 그 상장 첫날 따상을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이제 올라타시는 그런 전략, 뇌동매매 절대 금지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LG전자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킥고잉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무선 충전 주차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은 접었지만요.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을 했던 LG전자의 무선 충전 기술은 사라지지 않고 킥고잉 전용 거치대인 킥스팟의 무선 충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개되는 킥스팟은요, 경기도 부천 역곡역 부근 5곳에 먼저 설치된 상태고요. 6개월간 검증 후에 서울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방전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었던 기기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고 도심 속 인프라로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용성은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 전동 킥보드 뭐 최근에 뭐 곳곳에서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리 LG전자가 근데 LG전자가 또 이렇게 좀 발빠르게 좀 트렌드하게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저 기사에서 이제 우리가 네.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저 이슈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선 충전 시설의 구축. 지금은 작은 전동 킥보드부터 그죠? 이제는 도로 위에 무선 충전 기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진짜 이 전기차 보급률이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여기서 반 이상 즉 전기차 보급률이 50%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기술이 도로 위에 깔릴 거라는 거죠. 무선 충전. 네. 이 그래서 시스템에. 지금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도 지금은 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니까 이 기사를 보더라도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이 확 펼쳐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에 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LG전자 얘기 나오니까 LG 이노텍 저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부분도 LG 이노텍이 많이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 네. 그다음에 뭐 RF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무선 충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차를 뭐 계속 달리면서 충전에 들어가는 기술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자 전기차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치자고 이 중에서 배터리 값이 얼마겠어요? 1,000만 원 몇 프로겠어요 배터리 값이? 60, 70%, 80%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배터리 값이? 네. 너무 많이 쓰셨네요. 아, 그래요? 네, 배터리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요? 저는 40%? 그렇죠. 네. 역시 역시, 아, 감히? 역시. 안방만이 역시. 예, 여기 주식계 터줏대가 그러니까요. 저 대감님 역시. 역시. 40% 정도 돼요. 40%. 40% 정도 되는데 그럼 뭐 여기 따져보면 배터리가 다라는 얘기죠. 거의 반이 배터리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죠? 네. 배터리가 그러니까 되게 배터리. 그러니까요. 저 배터리가. 조금 당황했어요. 배터리.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는데 아니, 구수하네요. 우리는 글쎄. 어렸을 때 그 배터리 빵꾸 이랬어요. 예, 펑크 안 가고 빵꾸, 배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이제 우리가 배터리, 뽀도독. 자연스러우셨어요. 뽀도독이요? 뽀도독 우리가 발음이 외국 발음이 세다니까 그러니까요. 뽀도독.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전기차를 내가 만드는데 자 이게 내가 완성차 업체로 생각해. 전기차를 만드는데 얘들한테 배터리 공급받아. 40%짜리 차값에 거의 반 정도 되는 배터리 공급받아. 그러니까 셋이 막 갖다 때려쳐. 그럼 이제 내가 완성차 업체 주인 입장에서 내가 무슨 얘기했어?
내가 뭐 조립업체야?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쵸. 나오겠죠. 네.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죠.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에이, 배터리 내가 생산할 거야. 폴스바겐도 에이, 내가 생산할 거야. 맞아요. 그죠? 닛산도 나 필요 없어. 내가 생산할 거야. 자체 생산하겠다. 그죠? 이런 업체들이 그렇게 굉장히 된 많죠.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은 여기 한 발 더 나가고 하하 이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그거를 배터리 이제 차가 딱 오면 그 배터리를 빼가 이제 새 배터리 충전된 배터리를 끼워주는 이런 서비스. 서비스로요.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 배터리를 계속 순환하는 거죠. 야. 배터리 충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교체만. 바꿔주는 거죠. 하다 이러면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계속. 지금 현재 와 있는 기분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배터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각 메이커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현대도 결국은 내가 하겠다고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난 조립업체 아니야. 이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체 생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메이커들이 자체 생산 쪽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런 흐름이 네,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배터리 쪽 이쪽하고 싸움 이쪽은 이제 치킨 게임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 배터리가 점점 더 이제 진화하게끔 가는 게 뭐냐? 무선 충전기. 배터리 기술의 결국에 진화형은 무선 충전이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직접 이거는 경험해보고 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가 전기차도 아닌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인산철 배터리를 바꿔봤어요. 그냥 일반 납 배터리가 아닌 네. 최근에 인산철 배터리를 바꿔봤어요. 납 배터리 가격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12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상당하네요. 근데 네. 야,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어떤 거예요? 달라요. 전원이 너무 풍부해지니까 차에 뭐 이런 뭐 전기가 모자라서 구동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놀랍죠? 진짜 네.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도 이렇게 좋은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얼마나 더 얼마나 좋다는 얘기예요. 좋을까? 진짜 네. 그러니까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테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숨을 못 쉬는 줄.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발전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맞아요. 박수를 우리는 쳐야 일자리 다 잃을 거예요. 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이분들 일자리 다 잃을 수 있어요. 아밀리에가 대체할 수 있어요. 다 잃을 수 있어요. 대체하기 전에 저는 빠르게 우리 대표님 옆에 심리전을 있으니까 배워야겠습니다. 뭐. 맞아요.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뽀도독, 오도독, 빨도독.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이 미래 시대, 미래 먹거리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하고 이런 흐름을 같이 타야 또 수익률도 낼 수 있다라는 관점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무성충전, LG전자에서 무성충전 시설을 도입한다라는 이 소식과 아울러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기업들은 LG 이노텍 그리고 RF텍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든든하게 불려줄 영양 만점 강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